자, 미국 현지의 경기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JP모건 바클레이 등 월가의 주요 IB에서 근무한 바 있고요. 현재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제니 최수석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실적 시즌의 초반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기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들이 좀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월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현재 미국의 그 전반적인 그 비즈니스 심리는 약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 경제 활동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그런 실적에서도 나온 편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고용시장 측면에서 10월 둘째 주 실업 청구 건수가 12,000건으로 전주 대비 이제 감소를 했고, 그래서 또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9월 산업 생산 금액이 예상치 대비 0.4%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세션이 올 것으로 많이 논의되고 커멘트리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 활동은 강한 그런 혼재된 상황이 이제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만큼 저희가 이제 그 3분기 earning 시즌을 사실 거의 S&P 500이 2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했는데 지금 발표되는 실적들을 보면 양호한 편이죠. 일단은 어닝 시즌 초반에 은행주들이 예상했던 것 대비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증시 반등에 많이 기여를 했고요. 또 들여다보면 대부분 투자은행 수익은 많이 급락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월가 커멘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보면 일단 그 찰스 슈왑 리서치에서 10월 둘째 주에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증시가 너무 오버솔 됐다, 너무 과매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가다 보면 약간 컨트리언하게 반등하게 된다라고 본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또 블룸버그 쪽에서 그 주식 전략 수석 지나 마틴 애덤스 같은 경우는 마크로 경제 데이터가 지금까지 굉장히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마크로 부분을 이제 그런 3분기 earnings 발표들이 조금 차분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가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만큼 컨센서스를 오히려 좀 상회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의 CIO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올해 S&P가 이제 23% 빠진 만큼 전반적인 증시 벤치마크들이 그 바닥 지지대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테스트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트리거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월가에서도 이번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되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11월 그리고 12월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과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 반등에 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11월은 지나간다 치더라도 12월은 75가 아니라 이제 50bp가 될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월가 평가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연준 인사들이 다음 달 그 11월 금리 인상은 75bp가 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단지 시장이 금리 인상이나 그런 발언에 워낙 민감한 편이라서 그 12월 달 금리 인상폭이 더 작을 텐데 그걸 어떻게 시장에 시그널 해야 될지 혹은 뭐 시그널을 한다면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나온 얘기들을 보면 몇몇 연준 인사들은 이제 금리 인상 폭의 속도를 완화하고 내년 초에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을 조금 보이는 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굉장히 높게 해온 만큼 그 인상의 여파가 이제 경제 둔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측면에서는 증시로서는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일단 증가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내려와야 FOMC에서 금융 컨디션 타이팅을 좀 그만둘 것으로 혹은 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향이 좀 명확해지면 증시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월가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두 하우스 모두 11월 달에는 75bp 그리고 12월은 50bp로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증시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마인드셋이 많이 이제 좀 시프팅 전환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TINA라고 이제 There is no alternative, TINA 즉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인드셋이 TARA, 그래서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그래서 즉 적절한 투자 대안이 있다라는 마인드로 옮겨가는 중인데요. 이제 조금 설명하자면 일단은 단기 금리 인상 환경에서 현금의 비교적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기 캐시 포지션의 이자율이 거의 4%에 육박하면서 리스크 감안 시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니추의 수석이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하나 준비해 주셨던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투자자들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섹터와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섹터를 구분해 줬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asset allocation은 이제 계속 그런 월가에서도 바꾸고 계속 보는 부분인데요. 일단 overweight, 그러니까 고비중으로 보는 섹터는 일단 의료가 들어간 healthcare,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뽑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섹터는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섹터로 실질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리스크에 좀 덜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 가격에 업사이드가 있고 또 스태글플레이션 대비 해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비중을 낮추는 underweight 섹터로는 좀 많은데요.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 그리고 재료, 자동차, 미디어, 그리고 반도체는 경기 둔화 시 좀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 중에서는 하드웨어 기술주는 금리 추가 인상할 경우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에너지 섹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는 반면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S&P 500에서 베스트 퍼포밍 섹터지만 사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3.9%로 지금 에너지 섹터의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드릴링 혹은 원유를 가공, 마케팅하는 그런 정유 업체들이 에너지 운송이나 저장 관련 업체들보다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넓혀야 되는 섹터 가운데서도 트레이더들이 지금 공매도하고 있는 쪽이 에너지라고 하니까 자, 이 비중을 넓히는 섹터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챙기실 때 에너지 섹터는 약간의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나우 시간이었고요. 제니최 미국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